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으로 불리는 개구리 소년 사건은 1991년 3월 26일 발생한 사건이다. 대구에 살던 5명의 학생들이 와룡산에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실종되었고 11년이 지난 2002년에 모두 100골로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이다. 3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인하고 안매장시킨 범인에 대해 손톱만큼도 알 수 없는 희대의 미스테리 사건이기도 하다. 이날 아이들은 사실 개구리가 아니라 도룡뇽을 잡으러 갔다고 한다. 그러나 사건 초기에 도룡뇽이 개구리로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5명의 아이들은 일명 개구리 소년으로 유명해지게 된 것인데, 도룡뇽을 잡으러 갔다고 보도한 이유는 당시 아이들이 도룡뇽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포심 조작을 막고자 개구리를 잡으러 갔다고 보도했다고 한다. 당일 다른 친구에게는 탄피를 주우러 간다고 말한 점으로 비춰보았을 때 탄피를 주우러 갔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개구리 소년을 포함한 6명은 지방선거일이라 아침부터 한 청년의 집 근처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 청년은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거슬렸는지 시끄러우니까 나가서 놀아라 라고 핀잔을 줬다고 한다. 그 뒤 아이들은 분유깡통과 막대기를 들고 도롱뇽을 잡기 위해 와룡산으로 향하게 되는데, 무리의 6명 중 김태룡 군은 위험하니까 멀리 나가서 놀지 말아라 라는 부모님의 말을 떠올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 유일하게 생존했다고 한다. 당시 한 아주머니는 와룡산 기슭에서 아이들끼리 2시간 만에 갔다 올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한 것을 봤다고 한다. 또한 개구리 소년이 아닌 다른 무리와 도롱뇽을 잡으러 갔던 함군은 점심 먹기 전쯤 혼자 와룡산 중턱에 있는 무덤가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산 위쪽에서 10초쯤 간격으로 날카롭고 다급한 비명소리를 2차례 들었다고 한다. 성인이 된 후 한 인터뷰에서 역시 함군은 여전히 2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끔찍한 소리라고 말하는 등 당시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을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의 초동 수사는 매우 미흡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이들이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과 앵벌이로 이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정체불명 살인마가 이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아이들의 털끝 하나 찾지 못했고, 보다 못한 노태우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총동원하여 와룡산 주변을 샅샅이 뒤지라고 특별 지시를 내리게 된다. 전국의 인력들이 총동원되었으나 아이들은 애석하게도 돌아오지 않았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여러 제보들이 쏟아졌다. 부산에서 앵벌이로 커피를 팔거나 새우잡이 배에 납치됐다는 제보가 오기도 하였고, 아이들은 내가 데리고 있으니 돈을 내놓으라 같은 장난 전화가 오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자기가 실종 어린이들 중 한 명이라는 장난 전화를 하며 부모를 놀리는 어린이들도 있기도 하는 등 수사에 더욱 혼란만 가져다 주었다.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개구리 소년 신고 보상금은 무려 4,200만 원이 걸리게 된다. 보다 못한 기업들도 개구리 소년들을 찾기 위해 가담하게 되는데, 당시 담뱃값, 만화, 전화카드 등에도 개구리 소년 사진이 삽입되었다. 구체적으로 88담배에 아이들 사진이 삽입되었으며, 포항제철은 대구지방경찰청에 현상금 1,000만 원을 기탁해가며 전단지 수만 장을 뿌리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우편봉투에도 개구리 소년 광고가 삽입되는 등 개구리 소년을 찾기 위한 노력은 끊이지 않았다. 당시 카이스트 대학의 유명 심리학과 교수는 개구리 소년 김종식 군의 아버지 김철규 씨가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할머니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있었는데, 이를 죽은 아이들을 향해 인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땅바닥에 H 글자를 손가락으로 썼는데, 이는 벽과 벽 사이에 시신이 누워있다고 암시한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어 소변이 급해 화장실에 가자 이어서 할머니가 불안하여 옆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자신을 감시했다고 말했다. 자식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자신이 범인으로까지 지목되니 결국 김철규 씨는 결백을 주장하고자 발굴 작업을 허락한다. 때는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1996년 1월,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에 발굴 작업을 시작한다. 유명 교수가 지목할 곳을 팠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결국 그 교수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교수직에 사표를 냈다고 한다. 사건이 발생한 지 11년이 지난 2002년, 와룡산에 도토리를 주우러 갔던 등산객에 의해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게 된다. 당시 아이들의 두개골에는 여러 개의 비슷한 찍힌 상처들이 남아있었는데, 일각에서는 버니어 캘리퍼스로 찍힌 상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사건 초기의 수사도 미흡하였으나 당시 시신 발굴 현장도 매우 부주의했다. 마치 증거품을 늘어놓듯이 이미 긴 뼈는 긴 뼈끼리,
두개골은 두개골끼리 가지런하게 정리된 상태였다. 유골 발굴 현장에 범인 흔적, DNA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수사를 진행해도 모자랄 판인데 말이다. 유골이 발굴된 후 아이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다. 당시 와룡산에는 도살장이 있었는데 그 도살장에 도살견에 의해 물려 죽었다는 썰, 유골과 함께 탄피가 발견되었고 인근에 군부대 사격장이 있어 오발로 인한 죽음이라는 썰, 범인은 없고 아이들은 저체온증에 의해 죽었고 두개골의 상처는 시신에 돌이 떨어져 파인 상처라는 주장 등 다양한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한다. 개구리 소년 김종식 군의 아버지인 김철규 씨는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애써 알코올로 이겨내다가 끝내 간암으로 2001년에 세상을 떠났다. 한때 유도 선수 출신으로 체격도 건장하고 건강했다고 한다. 1년만 더 살아계셨다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자식의 유골이라도 볼 수 있었을 텐데 교수에 의해 한때 범인으로 지목되기만 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아이들은 뼈조각이 되었고 유가족은 폐인이 되었다. 또한 유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사 기록이라도 꼼꼼히 보고 싶은 마음에 경찰 측에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하였으나 경찰 측에서 거부하였다고 한다. 이유는 수사 기록을 본 범인의 해외 도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15년이 지난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개구리 소년은 풀지 못한 대한민국의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하늘 아래 거짓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아는 누군가의 용기 있는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